ISO 26169 규격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자동차에 구현되어 있는 전기전자 장치에 어떤 고장이 발생돼서 차량이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제 표준 규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오피니언 코리아에서 차량용 마이크로 컨트롤러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황건입니다. 어떤 것들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전장품들이 각종 첨단 기능들이 구현이 되고 점점 더 많은 전자부품들이 자동차 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핵심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입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 집중해서 개발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CPU의 실시간 연산 처리 기능의 향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가 기능 안전 관련된 부가적인 기능이 구현되어야 된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차량 내 전장품의 보안 기능을 들 수 있겠습니다. 필요한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 보안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차량 내 데이터들을 암호화하고 복호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또한 암호화하고 복호하는 데 필요한 대칭 또는 비대칭 키들을 구현할 수 있는 알고리즘 기반 하드웨어 엔진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키들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저장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이런 보안 기능이 대표적으로 전장품에 구현되는 예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시큐어 부트라고 해서 전장품 내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혹시 위변조되지 않았는지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전장품들이 최초 부팅될 때마다 전장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인 소프트웨어인지를 검사하고 정상일 경우에만 전장품을 구동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Secure Communication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동차에서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서 교환되는 데이터들을 해커가 해킹해서 차량의 오동작을 유발시킬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신을 함에 있어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이러한 통신을 보내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구현한 것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ecure Debug라고 하는 것은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가지고 전장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디버거 인터페이스라는 게 꼭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해커들이 침입을 해서 전장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위변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피니언에서는 패스워드 방식을 통한 디버거 인터페이스, 이네이블 또는 디세이블 기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ISO 26169 규격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자동차에 구현되어 있는 전기전자 장치에 어떤 고장이 발생돼서 차량이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제 표준 규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8년에 세컨 에디션이 출시가 되었고 퍼스트 에디션이 출시된 거는 2011년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많은 전장품 업체들이 이 기능 안전 규격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자동차의 보향장치, 제동장치, 그다음에 에어백 이런 것들은 고장이 발생할 경우 차량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ISO 26169에서 규정하는 최상위의 안전등급인 ASIL-D를 만족하도록 설계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장품 업체에서도 조향이나 제동장치 같은 경우에는 ASIL-D를 만족하는 제품을 구현해서 국내 OEM 업체에 납품을 해서 양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ISO 26169 규격에 준해서 나온 인피니언의 첫 번째 마이크로 컨트롤러 제품이 오릭스 1세대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릭스 2세대 제품이 세이프티 컨셉을 기반으로 1세대 제품에 좀 더 향상시킨 제품이 나온 거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마이컴 입장에서 이 기능 안전을 구현한다는 것은 세이프티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일종의 전기전자 장치의 오류를 감지할 수 있고 그 오류에 대응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세이프티 메커니즘 자체가 고장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오릭스 1세대 제품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로 강제적으로 오류를 발생시켜서 제대로 세이프티 메커니즘이 동작하는지를 테스트를 하도록 구현이 돼 있었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복잡한 소프트웨어가 추가적으로 구현이 돼야 되고 자동차 주행 중에도 어느 정도 CPU의 성능을 차지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릭스 2세대에서는 세이프티 메커니즘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능을 하드웨어적으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별도의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테스트 작업 없이 하드웨어적으로만 세이프티 메커니즘들을 자동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마이컴을 가지고 개발하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기능 안전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는 업무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ISO 26162의 개정판이 2018년 12월에 공식적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반도체 업체들이 개정판에 준해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인피니언의 오릭스 마이콘 같은 경우에는 이 개정판에 준해서 외부 인증기관인 튜브사르라는 곳을 통해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오릭스 2세대 제품을 개발하는 전체 프로세스가 최고 안전 등급인 ACL-D를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자체적인 인증이 아니고 전문 인증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훨씬 더 공신력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전장품 업체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오릭스 1세대 제품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이런 인증 작업을 진행하긴 했지만 전장품 업체에서도 전장품 자체를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되는 각종 반도체들의 인증 작업을 해야 됩니다. 1세대 제품은 이러한 공식적인 인증서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인증 작업이 진행됐냐면 저희 본사에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저희의 개발 프로세스라든지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이 정말 ISO 16962 규격에 만족하도록 개발이 되었는지를 공식적으로 오디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오디트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오릭스 2세대에서는 서드파티 인증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전장품 업체도 시간과 노력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있으신지? 미래예요. 네. 요즘 차량 산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자율주행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2025년에 될 거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2030년에도 안 될 거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 자율주행이라는 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차량에 있는 이 마이컴 혹은 CPU가 사람이 하는 기능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높은 퍼포먼스를 갖는 마이컴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인피니언에서도 이런 시장의 요구사항을 예측해서 새로운 제품군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